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집중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잠시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납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사실상 독대 형식으로 진행될 텐데요. 이번 면담은 단순한 당정 만남 이상의 의미를 갖죠.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을 끌어올릴 해법이 나올지, 그리고 다양한 정치권 소식까지 최진영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최진영입니다. 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오늘 오후에 드디어 만납니다. 지금 만남 얘기가 나온 지 한 달이나 됐더라고요. 당정 관계 복원의 계기가 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먼저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당정의 모습이 아닌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국정 기조의 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대통령을 잘 설득하셔가지고 국정 기조의 전환을 이끌어내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제 배석하는 형태가 됐는데요. 이게 뭐 독대냐 면담이냐, 그건 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 배석자가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네. 흥정은 붙이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계파색이 짙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지금 5선 국회의원을 하시고 네. 지금은 용산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있지만 지난 그 총선 때 한동훈 대표의 공천 도장을 받아가지고 네. 공천까지 받았던 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같은 경우는 정무수석도 하셨고 또 당 원내대표까지 하셨던 아주 두루두루 여야를 이렇게 그 원만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네. 더불어서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또 언론인으로서 네. 여론의 세평을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현재의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실 소울메이트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이 있기에 막후에 한동훈 그 검찰 전 어떻게 보면 법무장관 검사로서의 정말 그 콩짝이 잘 맞았던 사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네. 정치권이 오면서 약간 감정이 살짝 이렇게 보면 대립이 있는 것도 공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두 분만 이렇게 만났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실무적인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무리 없이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분이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언론 사설에서도 정진석 비서실장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한다라는 글을 봤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이 어떤 감정적 다툼 이런 것을 넘어서 어떻게든 옥동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감정선도 누구로 뜨리고 또 언론 국민의 뜻을 또 한동훈 대표는 전달을 하고 또 윤 대통령은 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떻게 보면 윤활제로서의 역할. 네. 핵심적인 어떤 그 주인공은 두 분입니다. 하지만 네. 그 사이에서 기계와 기계가 이렇게 돌아갈 때의 윤활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오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과 당대표가 만나고 있는데 비서실장이 그 사이에서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 뭐 잠깐 쉬고 하시죠. 물 한잔 하시죠. 이런 추임새도 넣을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오늘 만남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가오는 지금 11월 달 되면은 이 반환점을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반환점을 돌기 직전에 전국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회담이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두 분만 어떤 만나서 손잡고 있는 그런 것보다는 옆에서 양쪽 모두를 아울 수 있는 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거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잠깐 열기를 식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할 그런 네. 거 그게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네. 한 사람의 어떤 윤 대통령의 입장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든가 아니면은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 이 아우를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정치적 역량을 한번 믿어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뭐 객관적으로 중간적 자세에서
그 회담이 잘 마무리가 되도록 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역할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 뭐 배석을 아무도 안 하는 상황에서 두 분만 만나면 사실 이제 내용도 어떤 건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기도 힘들지만 사실은 두 분의 감정이 컨트롤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의제 중에 안타깝지만 김건희 여사, 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향후에 어떤 식으로 그 대책을 세울지에 대한 부분이 적지 않게 얘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저희 집사람에 대해서 누가 가타부타 얘기를 하면은 사실 어떤 이성적인 걸 떠나서 감성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이고, 그렇죠. 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두 분이 만났을 때에 뭔가 그래도 제3자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감정적인 앙금 같은 것들을 가라앉을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양쪽의 브레이크 역할 네, 이런 네. 부분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두 분의 저는 이거를 회담이라고 하고 누구는 독대라고 하고 또 전진석 그 비서실장이 있다고 해서 그게 독대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독대란 것이 실질적인 두 분이 어떤 그 만남의 자리가 되면 그것이 독대인 것이지, 옆에 누가 배석하는 것 이것은 사실상 말 그대로 업저버로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회자가 있다고 해서 그게 독대자가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는 점에서는 실질적인 것은 독대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진석 비서실장께서 두 분의 어떤 사이를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그 오늘 4시 반에 어떤 모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아마 좀 더 일찍 가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이유에 원만하게 어떤 이유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 만날 때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약간 서운한 것을 덜어내고 이제 뚜껑을 연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마 또 정진석 비서실장의 정치력 한번 믿어볼까 합니다. 네. 영상 촬영이나 방송도 없고 또 정해진 의제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선거 후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3대 요구안이거든요. 이게 제일 먼저 논의 테이블에 오르겠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상 간의 회담은 실패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의제가 설정되고 사사실상 어떻게 보면 미리 공동 다, 발표문까지 다 네, 돼 있기 결정해 때문에 놓고 그런 것 만나죠.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뭐 기대도 되지만 적지 않이 또 우려도 되는 것이 아무런 의제에 제한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상 회담이 있기 전에 어떤 결과물에 대한 답이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 암시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허심탄회하게 어떤 얘기를 나눴다라고 그 외교가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의견 일치가 없다는 말의 다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빈손으로 경우에 끝날 수도 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기대가 큰 만큼 또 실질적으로 또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결과가 나오겠느냐. 마치 뭐 개선 장군처럼 가서 윤 대통령한테 가서 뭔가 달라라는 식의 어떤 형세를 했을 때에 윤 대통령이 과연 그걸 받아들이겠냐 하는 그런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미 이번 그 독대 내지는 회담이 있기 전에 한동훈 대표가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3가지로 정리된 건 아니겠습니까? 뭐 3가지가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여사에 관한 것인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는 대외 활동 자제라든가 아니면은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라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 의 어떤 인적 쇄신, 나아가 그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해결할지에 대한 대답, 이런 것이 가장 큰 3대 의제가 될 것이고, 네. 다만 그것 외에도 지금 김건희 여사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의정 갈등, 뭐 최근에는 지난 그 추석 때에 의료 대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 했는데 아주 또 그 국민들과 또 의료계가 나름대로 손을 잡고 어려움은 이렇게 넘었지만 네. 지금 그 의사분들이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어떤 식으로는 답을 내놔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가 가장 또 국민의 관심이 크겠지만 의정 갈등, 나아가 최근에 저도 뭐 시작하기 전에 또 의원님과 말씀도 나눴습니다만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문제, 또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똘똘한 항체라고 하면서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인데 지방은 지금 미분양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어떤 그 물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름대로 어떤 옥동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절체절명의 어떻게 보면 오늘 중요한 회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 지금은 뭐 현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뭐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뭐 본인들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현직 대통령 끌어내려야 되는 전략을 쓰다 보니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런 것도 물타기 해야 되니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여당도 다소 지금 끌려가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과 당대표가 만나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얘기할 게 아니라 민생에 대한 얘기, 국민이 먹고 사는 얘기, 특히나 이 서민들, 우리 또 자영업자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이 민생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 그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거 아닌가? 저는 객관적으로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가라고 했을 때에 보면은 직접 한 3순위 정도 되는 것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마치 그게 다인 다인 것처럼 네. 얘기를 하고 있죠. 본질적으로 지금 민생이 상당히 어렵고 특히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저희 식당에 가면은 네. 김치가 잘 안 나와요. 비싸서 깍두기만 나오지 배추가 요새 배추 너무 김치가 안 나오잖아요. 비싸서요. 실제 네. 그만큼 배추가 금치다라고 얘기할 만큼 민생 물가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책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되고 그런 부분으로서 본질적으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럼요. 라고 했을 때에 네. 그에 대한 대답을 내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신 것처럼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기승전 김건희라고 네. 해서 이번 지금 국감이 이제 반환점을 돌 그 시점이 있는데 끝장 김건희 그 국감이라고 국감. 할 만큼 네. 모든 것을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마녀 사냥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좌파 언론들이 이게 보화 내동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이 보수의 어떻게 보면 분열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윤 대통령 정부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담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투트랙이 돼야 되는 것이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은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 그에 대한 답을 내놓음과 동시에 여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윤 대통령께 전달했을 때 윤 대통령이 민생에 대한 대안도 나타내고 앞으로 당정이 일치가 돼가지고 민생에 대한 어떤 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내놓는 그런 것들이 지금으로서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들으셨듯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담을 계기로 당정이 하나 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특별감찰관 임명 이게 지금 대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해법이 될까요? 나름대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와 같이 이제 영부인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한다라고 지금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많은 그 보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의 메시지라든가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리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을 빨리 어떻게 보면 설치해라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했었죠. 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실질적으로 물리적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조만간 그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보면 보조하고 전체적인 메시지를 관리할 제2부속실은 지금 만든다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네, 이 특별감찰관은 제2부속실 소속의 특별감찰관 그 건가요?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특별감찰관법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과 그 친인척들에 대한 사실상 옛날로 말하면 암행어사 같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전부터 있었고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때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상 지금 그 청와대 인근에 특별감찰관
없는 특별감찰관 공무원들만 지금 그 수년째 지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로 인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예산 낭비만 해도 1년에 수십억이 된다라는 그 비판적 기사가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계속 있어 왔거든요. 네.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감찰관 제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친인척만을 타겟으로 한 사정기관인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과 그 가족 입장에서는 계속 어떻게 보면 특별감찰관의 어떤 그 시각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특별감찰관 자체를 임명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은 뭐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활동에 대한 견제를 넘어서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일가 전체에 대한 어떤 그 제도화된 감시 감독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으로서는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있었는데 공석이 된 자리를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해서 뭔가 걸리면은 그것이 검찰이든 아니면은 뭐 감사원이든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을 의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리 내지는 메시지 전달을 위한 용산 대통령실 내에서의 제2부소식을 넘어서 사실상 사정기관으로서의 특별감찰관 제도로서의 어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은 상당히 대통령 스스로 자기의 권한을 제약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 눈높이에는 특별감찰관 임명 이것이 상당 부분 제도적으로서 대통령과 그 친인척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라고 뭐 봅니다. 쇄신하는 모양을 갖출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야당도 네네.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되면 임명된 시점부터의 그 문제에 대해서만 감찰을 하는 것이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야당에서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특검법에 거론되는 문제들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급이겠죠. 그것까지 이제 감찰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업무 범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은 이제 특별감찰관이란 것은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세평도 듣고 또 실질적으로 비리 의혹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임명이 된다. 그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임명된 이유겠지만 그 전이라 한다 하더라도 감찰 관련돼서 이러이러한 세평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없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부터 그냥 공석이 된 것일 뿐인 것이지 사무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자체로서도 조사 보고서를 낼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보고서만 내고 뭐 기소 같은 건 할 수 없고 보고서 정도만 그런데 내는 실질적으로 건가요? 특별감찰관을 보면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제 법조인들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수사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특별감찰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어떤 그 의혹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검찰의 고발이라든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 그 박근혜 정부 때 네. 그 우병우 수석 네네. 직권남용 건에 대해서 그 당시 특별감찰관이 맞습니다. 고발을 해서 이게 문제가 된 맞습니다.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감찰관에서 문제가 돼서 고발을 하면은 결국 옛날엔 검찰로 갔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로 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인 감찰 통제 장치로서의 어떤 그 역할은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은 실질적인 어떤 인사 조치를 넘어서 제도적 장치로서 대통령 스스로 어떻게 보면 외부의 어떤 그 공적 기관으로부터 경제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의 어떤 여론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는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 오늘 면담 결과 네네. 나올 뭐 첫 번째 답은 이건 것 같네요. 네. 현실적으로 제2부속실 만들고 특별감찰관 임명한다. 그렇겠죠. 지금 실질적으로 세 가지 그 3대 요구안 중에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의 외부 활동 자제 내지는 뭐 어떻게 보면 외부 활동을 멈추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충분히 얘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문제됐던 하나의 사진이 보면은 마포대교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관련되는 공무원들한테 어떤 업무 지시를 하는 듯한 모습.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뭐
사실은 선의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제3자적 시각에서 보면은 아니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지 김건희 여사냐 이런 논란을 낳았던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소나기가 내릴 때는 피해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용산에서의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답은 충분히 가능하겠고 다만 지금 민주당 내지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 또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주당의 현재 특검은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안으로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최근에 뭐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명태균 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의혹들, 뭐 30가지 정도나 되는 의혹을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단순히 김건희 여사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내부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부분까지도 그대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그와 같은 그 현재의 민주당이 새로이 어떻게 보면 발의하는 이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현재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직접적인 또 한 번의 사과라든가 아니면 향후에 사과와 더불어서 향후 활동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제하겠다는 것 네. 그리고 제도적 장치로서의 어떤 제2부속실 설치 및 특별감찰관의 임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정도는 이 대통령실에서의 답변을 내놓음으로써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아마 상당 부분 공통 분모로 지금 얘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민주당이 롱패딩을 준비해라 이런 이제 네. 그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감에서도 민주당의 검사 탄핵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의혹에 대한 처분을 두고 여야가 격돌을 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한 것에 심사숙고해 달라면서 반대 의견을 밝혔는데 검사장 탄핵 결국은 국민이 피해를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대 이익은 누가 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범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범들 아니겠습니까? 검수완박이라고 문재인 정권 때 실질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사실상 박탈을 함으로써 일반 수사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정치인에 대한 일정 부분 수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검찰총장이라든가 옛날 대검 중수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없어져 버리면 수사의 컨트롤 타워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범죄로부터 국민과 어떻게 보면 국가를 보위를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을 탄핵으로 없애버린다고 하면은 결국 범죄자들이 판치는 그 세상을 민주당이 만들겠다는 것 이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과 관련되는 수사는 경찰이 합니다. 그런데 정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수사를 하고 견제를 하는 것은 검찰인데 거기에 있는 수사권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가 되고 수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스탑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정치적 탄핵은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더불어서 일단 탄핵을 이미 지금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외에도 한 4명 정도의 검찰에 대해서도 탄핵을 했는데 그 4명 정도 검찰에 대한 탄핵 소추도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에 대한 타겟을 삼아서 지금 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지금 그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17일 3명의 그 헌법재판관들이 옷을 벗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전대로 그대로 된다고 하면은 7인 이상이 참석을 해야 심리가 되는데 실제로 지금 지금 여섯 명이 된 거죠. 9명 네. 중에 3명이 빠졌으니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 헌법재판소가 식물 헌법재판소가 될 위기에 처했는데 네. 다행히 어떻게 보면은 그 헌법재판소가 헌재법 27조 1항에 대해서 7인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심리를 하지 못한다는 그 규정의 효력을 정지를 함으로써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심리는 할 수 있도록 기능은 할 수 할 수 있는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검찰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탄핵
전략으로 해서 이 검찰을 마비시키라는 전략에 상당히 차질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무자비하게 계속 탄핵, 사실 1일 1특검, 1 탄핵을 한다라는 그런 비판을 듣고 있는데,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는 뭐 롱패딩 준비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재미있게 받아쳤더라고요. 롱패딩 방패, 이재명 방패복을 이제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을 추진하고 헌법재판소를 마비시켜버리면은 탄핵된 사람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그런 네. 것이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재기능을 함으로써 이제는 탄핵을 한다 하더라도 탄핵 기각은 현재 6인 체제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소출을 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만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의 없는 탄핵은 신속하게 기각될 수가 있고, 그에 따르는 정치적 후폭풍은 민주당이 최소화할 질 수 수밖에 있다. 없게 되는 네. 겁니다. 아, 그렇기 네. 때문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시부정 검찰총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강행할 수 있을지 네. 조금 좀 두고 봐야 되는 그런 변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 출석 요구를 네네. 보냈는데 이제 안 오니까 지금 동행 명령장 집행을 위해서 민주당 의원 장경태, 김건태, 이성윤 의원 그리고 국회 직원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네네. 몰려갔다고 네네. 하거든요. 네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정치 공세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나와가지고 그것을 전해주고 그에 따라 동행 명령에 따라서 국회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까? 결국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부인 망신주기 아니냐. 에 대한 망신주기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 언론사들이 가서 앞에 사진을 찍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숨기는 자가 안 나오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만들어서 정치적 공세를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민주당이 잘하는 그 정치적 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어제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때 영부인이었던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 나아가 이재명의 그 부인에 대한 특검같이 발의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을 가지고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고 국민들의 어떤 그 지금 현재의 민생고라든가 경제에 대한 것은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국감이 이루어지는데 전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포커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예전에 이제 수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 고구려를 침범했을 때 우중문에 대해서 우리 보면 을지문덕이 그 정도면은 우리 경상도 말로 많이 묻다 아이가라고 하면서 좀 자제할 수 있어야 고마해라. 되는데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인데 네. 지금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금 멈출 수 있는 지금 브레이크가 없다 보니까 답답한데, 그 브레이크는 결국 법원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간 내에 정치적 사법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해줌으로써 네. 그 연결고리를 끊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임박했습니다. 네네. 11월 15일 또 11월 25일 두 맞습니다. 건에 대해서 이제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인데요. 결국은 민주당에서 벌써 롱패딩을 준비한다. 또 다음 달 2일부터 김건희 규탄 대회를 시작으로 장기 장애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이런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으로 미리 이제 지금 포석을 까는 거라고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대통령을 우리가 손으로 뽑아놨는데 그것을 탄핵을 하자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 11월 윤석열 대통령 위기설을 하면서 11월 2일 날 같은 경우에는 또 서울 그 시청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제 실력 행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에서도 탄핵이란 것을 직접적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그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이 스피치를 하면서 민주주의란 것이 말을 안 들으면 끌어내린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탄핵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만 내가 언제 탄핵이라고 했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 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본인에 대한 어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위증교사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어떤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서 사법 리스크가 현재화되니까 이제 그 전에 어떻게든 해서라도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밑자락 깔기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런 어떤 정치적 공세를 계속 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상대방의 어떤 수를 읽었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으로서도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과 어떻게 보면 용산이 일치가 돼야 되는 부분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오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되고 그것을 계기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하시는 것처럼 당정이 일치가 돼가지고 이와 같은 민주당의 공세를 막아내고 더불어서 다가오는 11월, 사실 11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2024년 정치의 실질적인 어떤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전 크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문제.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게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위증교사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 실형 10개월 내지 1년이 선고가 되고 위증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징역 6월 내지 10월. 네. 자백을 하면은 집행유예를 해주지만 자백하지 않고 딱 잡아떼면은 법정 구속하는 것이 위증 내지 위증교사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네. 판사를 속인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판사를 속여서 무죄까지 받았다라고 강력하게 추정이 되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사법부를 속였는 그 부분이 법원으로부터 인증받게 된다고 하면은 사법부 법치주의를 우러했는 사람이 민주주의를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중도 측의 민주당에 대한 여론 이반이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더불어서 11월 25일까지 가면은 이제 위증교사를 넘어서 이제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이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두 개의 사법 리스크가 현재화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설이 아니고 오히려 11월은 이재명의 위기설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여론에 환기를 시키고 더불어서 그와 같은 여론의 이 분위기를 돌린 다음에 11월 달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두 차례의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이 난다고 하면은 우리 하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저는 조심스럽지만 점치고 있는 그런 전국을 흐름을 보는 제 시각은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오전 한동훈 대표가 직접 명태균 씨를 언급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브로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연일 폭로를 이어가며 이 살라미식으로 하나둘씩 이슈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수 정당이 그 사람 말에 휘둘리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당무 감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이란 것이 수사기관처럼 압수수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 보니까 결국 관련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조사를 하고 네. 또 그 조사했는 결과 어떤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그럼 이제 고소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명태균 씨를 뭐라고 규정을 했습니까? 정치 브로커. 브로커는 사실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네. 실질적으로 이번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쪽에 있었다라고 하지만 지금 영남 지역의 경남 지역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쪽에 가서 문재인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네. 얘기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균형 있는 시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의 거물 정치인들이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고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김영태균 씨가 공개했던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와도 긴밀하게 주고받은 내용들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네.
나왔는 글이 있지만 그 맥락은 사뭇 해석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그 결과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한동훈 대표가 엄중한 당무 감사를 통해 가지고 결과에 대한 것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김영선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련성, 이 당무 그 감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본인이 이제 카카오톡이 뭐 몇천 개가 있다. 그중에 중요한 것만 해도 200개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창원지방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서 이 명태균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명태균 씨의 그 휴대폰들을 지금 이미 다 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그 대검과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2명을 파견해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당무감사는 또 중요합니다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창원지검의 수사이고 그 수사인데 한동훈 그 대표가 어제 이거 수사가 너무 느리다라고 네. 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을 했는데요. 네, 네. 실제 지금 뭐 저는 현재 전국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어수선한데 명태균 씨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정리할 것은 사법기관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창원지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을 비롯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해서 실제로 범법 행위가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얘기가 가 되고 있는 여론조사와 관련되는 제도 개선점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빨리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잠시 후 명태균 의혹 폭로에 나선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국감에 출석합니다. 이 강혜경 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보좌관 출신으로 이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이죠. 이분이 명태균 씨 사무실에 근무하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어떤 주장을 내놓을까요? 이미 지금 오늘 지금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은 그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둘 사이의 대화 녹취록이 지금 일부 공개된 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하면서 명태균 씨 아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명태균 씨는 미래한국연구소란 그 어떤 것과 또 보면은 지역에 있는 시사 경남이란 것을 사실상 같이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언론과 함께 여론조사를 주물렀던 그런 부분이고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그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 총선을 마친 다음에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의 어떻게 보면 선거 회계 책임자라고 하고 그 이후에 이 어떻게 보면 지역 보좌관도 했던 그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얘기가 진실일 수도 있지만 본인한테 형사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유리하게 어떤 것을 각색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본인이 이제 유리하게 하는 얘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반대 신문, 증인에 대한 준비를 통해 가지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국민의 그 힘의 의원들의 반대 신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강혜경 씨와 어떻게 보면 명태균 씨 사이에 대화 녹취록의 맥락과 함께 그 당시 전체적인 어떤 사안을 빠른 시간 내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확보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거짓말을 하고 무엇을 자기들한테 어떻게 보면 형사적인 책임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 줄타기를 하는지를 잘 밝혀서 국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오늘 네. 오후의 관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전망해봤고요. 국정감사 상황, 국감의 목표는 사라지고 각종 의혹 제기만 난무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지난 재보선에서 텃밭을 지켰습니다. 결국 당정 쇄신이 답이라는 민심의 요구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이번 만남이 정권의 명운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만남 성사 자체가 아니라 성과겠죠. 실질적인 성과가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슈 집중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